이전 방송에서 글리퍼세이트의 독성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야생 동물조차도 안 처먹는 거지 글뱅이 같은 이 쓰레기 GMO 식품에 대해서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는 그 과정과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 GMO 음식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J제일제당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GMO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최근 5년간 CJ제일제당이 GMO 농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양은 무려 총 GMO 수입량의 34.1%나 되고요. 이걸 무게로 따지자면 무려 353톤이나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는요, 그냥 떼중으로 뭐 헛소문을 제가 발췌해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 자료니까 확실히 사실에 입각한 그런 팩트적인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경실련의 말에 따르면 GMO는 국내 재배가 현재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북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의 벼 재배장에는요, 현재도 GMO 작물을 열심히 실험 재배 중이고, 경상북도 경주대학교 역시도 GMO 벼를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벼뿐만이 아니라 콩, 고구마, 사과, 하여튼 이런 온갖 쓰레기 양아치 과일과 채소를 현재 키우고 있고요. 참고로 이런 막장 식품들은 베어그리스도 못 쳐드신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GMO 제품들, 식량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이런 GMO 작물을 정부와 대학교에서는 왜 도대체 열심히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더욱이 이러한 실험 재배에 대한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이게 바람으로 이 씨앗들과 이 뭡니까, 이 꽃가루들이 날리고 이 품종들이 현재 아무도 모르게 야생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개 잡탱이 놈들은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이러한 연구에 대한 몫을 바로 어린 학생들에게 관리토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아니, 금지시켜 놓고 재배를 금지시켜 놓고 이거를 왜 실험 재배를 하고 있냐고.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의 경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학생들은요, 현재 저게 옳고 그름의 구분이 매우 빈약한 지각과 판단력을 가진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더욱이 학생이라는 위치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교수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것에만 충실하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GMO 작물에 이런 왜곡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학생들은요, 현재 그걸 그대로 교수나 선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이 GMO 작물의 본격적인 인프라 조성을 바로 학생들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몬산토 작물들을 국내에 파종한다, 뭐 그런 아름다운 동화 같은 계획을 이놈들은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뭐 하려고 몬산토 작물을 연구하고 재배를 하냐고. 에? 안 그래요? 아니, 쉽게 말해서 뭐겠습니까? 이거 돈 떠오른 새끼들이야. 그냥 돈 떠올라서 돈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저런 성스러운 교육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 정말 진짜 거지 같은 현실이지. 아주 쌉지랄들 떨어요, 아주 쌉지랄들을. 물론 배움에만 충실하고 있는 학생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응? 저런 병신 같은 작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부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GMO 식품 관련 기업들, 이런 개 백장 12장충 같은 놈들이 학생들에게 왜곡적 교육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검은 돈을 적극 지원하면서 마치 GMO 작물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닌 미래의 식량난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와 같은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몬산토 유전 종묘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자부심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그 실정이라고요.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왜곡된 교육을 가르치고요, 이런 학생들이 저런 왜곡된
교육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GMO 작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는 식품이다라고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칫 잘못 배우면 그냥 송두리째 그냥 문화고 경제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GMO 종묘가 우리나라에 퍼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토종 종묘의 위협이 더욱더 거세지게 될 거고 또 맞지도 않는 저런 이상한 키메라 같은 작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라운드업 막 열심히 제초제 뿌리고 뭐 해봐요. 거기 지금 뭐 해충도 물론 죽어나겠지만 익충도 같이 죽는다고. 완전 생태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현재 농협이 이 드론을 통해서 이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큰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까지는 필요 없고 드론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왜 이런 작업을 농협에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겠습니까? 결론은 GMO 작물 통해서 라운드업 제초제 뿌리겠다 이겁니다. 진짜 연병들 떤다 아주 연병들 떠. 진짜 보면 볼수록 과간이에요. 이거 완전 양키 노예국가지 이게 무슨 자주국가입니까 이게. 예? 국내 수령님이 없을 뿐이지 그냥 미국이 그냥 수령님이야. 응?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우월하다고 뭐 그렇게 자부심 갖는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강대국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현재 지금 모를 뿐이에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변함없다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저 GMO 작물입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어? 그냥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냥 교육을 통해서 막아놓고 장난치는 게 그렇게 좋아? 돈이면은 뭐 유대인 똥꼬도 그냥 아무런 그 거부감 없이 빨 새끼들 더러운 놈의 새끼들 같으니라고 그냥.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작물은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저 지랄들을 대놓고 떨고 있는데 애들이 당연히 GMO 작물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그러면 니놈들 말대로 이 몬산토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작물이라고 치자. 그러면 왜 지금 종묘까지 독점해서 고자 식물을 만들고 라운드업 레디 같은 니놈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고 있냐? 식량난이 진짜 니네들 말대로 최우선의 과제라면 지금 농업을 열심히 이 배고픔이 없도록 니네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도 힘들어질 때 그때 니놈들 종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왜 독점하냐? 그리고 지금의 농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냐? 이걸 도대체 니놈들이 뭘로 대변할 건데 도대체 뭘로? 그냥 니놈들은 간단하게 말할게. 그냥 돈독으로는 돼지 새끼들이야. 그냥 돼지 새끼들. 그냥 돈이라면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돼. 그냥 니네들은 자본 돼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어디서 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런 쓰레기 작물을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정부와 기업도 다 한 톤 속이야 뭡니까? 이래놓고 무슨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뭐 몬산토 뭐가 크게 달라요 도대체 반도체나 몬산토나. 예?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최근에 GMO 식품을 국민청원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댓글을 통해서 좀 봤는데 결국은 뭐 답변이 성의 없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몬산토와 정부 기업의 유착관계를 우리가 잘 아신다면 저런 국민청원이 얼마나 속이의 경익기가 되었는지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닭대가리들한테 노노를 읊어서 깨닫게 만드는 게 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자,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GMO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유대 기업의 발가락을 열심히 빨아주고 계시는 기업, 바로 CJ 제일제당의
화려한 전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농심도 있고 대상도 있고 여러가지의 이제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GMO 식품을 현재 수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번 두드러 패보자 이 말이죠. 제 말은. 자, 지금부터 막장 드라마보다 더 황당하고 판타스틱한 진실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괜히 또 다 알고 있는데? 또 다 들었는데? 왜 들은 이야기를 또 리메이크하지?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란 이야기죠. 자, 우리가 현재까지 이 GMO 작물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책은 교과서고요. 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GMO 작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어른들은 교과서를 볼 일이 없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GMO 식품은 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교과서를 통해 배우지 않은 분들이라면 GMO 작물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잡놈의 새끼들이 생각한 게 바로 야, 생각해보니까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좀 세뇌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우리가 출판을 하자. 바로 GMO 작물개발사업단 이 이사를 맡고 있었던 박수철 이철호 교수가 직접 집필한 GMO 바로알기라는 책이 이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간되게 됩니다. 아니 GMO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집필을 했는데 당연히 GMO에 대한 부작용과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이 위험성을 반대적인 입장으로 집필을 했다라는 거는 뭐 안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돈 먹고 책을 만들었는데 미쳤다고 나쁜 식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아주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에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미래의 식량난 해결의 교두보가 되는 필수적인 종묘 개발이고 부작용 따위는 무지한 사람들의 왜곡된 정보로 현재 퍼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GMO 작물을 안심하고 드셔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 대부분이. 아니 GMO 작물을 사람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GMO 작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이 사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도로 나온 책이에요. 저 책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식품을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직결되고 있는 개소리를 집필한 책자가 버젓이 국내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저 책이 전부 보내주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로 개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내용의 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저 책의 출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 보니까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MO 작물 개발 사업단장의 두 교수를 통해서 집필이 됐다라는 건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저 책을 누가 유통시키고 저것을 구매했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책을 구매한 곳이 다름 아닌 몬산토 코리아입니다. 몬산토 코리아에서 저 책의 거의 전량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 책을 열심히 집필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홍보와 세미나 그 후원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다름 아닌 GMO 작물을 열심히 수입했던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거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 책을 팔아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에?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몬산토겠죠. 몬산토. 그리고 몬산토의 충견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 몬산토 코리아. 결론은 여러분들을 세뇌시켜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바로 몬산토고 그 다음으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GMO 작물을 열심히 수입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러면 정부와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저렇게 지금 대놓고
이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자, 왜 가만히 뒀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늘 쉽게. 우리의 방송은 늘 쉬운 방송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저러한 기업들의 떡값을 젖줄 삼아 처먹고 살고 계시는 정치인들, 이게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경유착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CJ제일제당도 결국 쫓아가 보니까 삼성 계열이네요.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응?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삼성이 또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삼성의 과거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숨길 만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는 이거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뭐 신문에도 이게 대문짝하게 이제 떴었고. 자, 이때 사카린의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 당시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이 박정희는요 바로 경제 개발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이병철 회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병철 회장은 바로 박정희가 자신의 부를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박정희의 그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와 이병철 회장은 서로 생존을 위해서 공존하고 있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도 상하 구분은 분명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금융과 자원의 배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정희가 바로 이병철 회장을 지배하는 관계였다. 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1960년대 드디어 삼성에서 아주 심각한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저 당시에 신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보도의 내용들은 삼성을 소비재 기업, 반민족 기업, 밀수꾼, 매판 자본으로 지칭을 했었는데, 이 호칭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거치면서 이병철 회장은 대한민국 부정축제 처벌 1순위가 되는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은 부정축제자라는 오명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내야 했고요. 그의 사금고나 다름없었던 세계의 시중은행도 이때 몰수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3분 폭리 사건이 또다시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3분이라는 건 3개의 가루입니다. 이 3개의 가루가 바로 밀가루, 설탕, 시멘트고요. 어쨌든 이 사건이 미국의 원조 물자 공급을 줄여서 국민들이 식량난에 이 당시에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었을 그런 당시인데, 이때 삼성이 저 3분 제품들의 시장 가격 단합을 유도해가지고 폭리를 취했다. 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드러난 진실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반은 바로 박정희와 연관된 것입니다. 바로 저 당시에 공화당이 정치자금 상납을 조건으로 이병철 회장 등 소수의 기업들에게 설탕과 밀가루, 시멘트 산업에 대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놈들이 억지로 저 3가지의 제품을 뻥튀기 시켜서 여러분들의 돈을 착취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을 한 거고, 저 당시에 밀가루와 설탕, 시멘트 등의 이런 분말 제품의 시정 가격이 얼마까지 튀었냐면 무려 200에서 300%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이 3분 폭리 사건을 주도했던 박정희의 이름은요 아무데도 거명되지 않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이 사건입니다. 3분 폭리 사건은 바로 1964년도에 터진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병철 회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언론사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런 언론사의 거짓 정보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언론사가 지금의 동양방송국과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삼성의 뒷돈을 먹고 자란 언론사들의 역할은 당연히 삼성 모기업 보호가 최우선 과제였겠죠. 그렇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 이 언론사들은 삼성그룹에 관련된 비방 기사를 보호하는 방패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을 했고요. 또한 삼성계열사의 각종 부정과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언론 견제 및 재계 경쟁자 견제, 더 나아가서 계열사의 민원을 해결하고 신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언론사들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더러운 사주와 모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정론파 언론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현재는 지금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제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 삼성의 미디어 장악의 힘으로 더 많은 날조된 정보와 왜곡된 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댓글 부대들까지 현재 뭐 댓글 부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아니 뭐 따지고 보니까 잠깐 제가 언급해 보니까 뭐 삼성뿐 아니라 뭐 최진기 씨 사태도 보니까 뭐 이 댓글 부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댓글 부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선동하고 언론하는 그러니까 언론을 조종하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삼성의 저런 눈치를 보고 또 그런 돈을 받고 현재 이 왜곡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삼성이 언론이란 정의의 창칼에 유린당하고 있을 때 1966년 9월 15일 경향신문에서 또 재벌 밀수 제목으로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걸 경향신문에서 첫 보도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경남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도한 기사죠. 이 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고 삼성 오노 일가의 이병철 아들 이창희 씨도 이때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자, 간략히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삼성은 저 당시 한비건설을 위해서 일본 미쓰이 그룹으로부터 4,200만 달러의 차관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차관이 현금이 아니었고요, 바로 기계와 설비를 한비 측에서 구매한다라는 그러한 계약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재벌 미쓰이는 계약의 관례대로 계약이 잘 성사가 된다면 삼성 측에 1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이 엄청난 현금을 몰래 들여오기가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와 이 문제를 상의한 다음 리베이트를 돈 대신에 100만 달러치 물품으로 그것을 밀수하기로 했던 것이죠. 자, 정치자금 문제, 한비건설 자금의 부족분 보충, 그리고 울산공단 건설용 기계를 들여오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에서 박정희 정권 측과의 암암리에 동의적 합의를 하고 그 리베이트 100만 달러치의 물건을 밀수해서 다시 암시장에 내다 팔고 그중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나머지는 한비건설에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정부와 삼성이 협의하지 않은 밀수품은 삼성 계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건설용 기계류, 정밀 저울, 그리고 두꺼운 강판을 굽힐 수 있는 그러한 기계 등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 정부와 이병철 회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결탁해서 벌인 국가적 반범죄 행위였습니다. 저 당시 국민들은 저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주로 삼성 소유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만 급급했었고, 박정희는 이때 중앙일보와 TBC의 보도 행태를 비난하면서 바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그러한 계기로 이 사태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박정희와 삼성의 이 언론 길들이기, 자,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언론이 정치와 경제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줬어야 하는 이 언론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기업과 정계의 정경유착을 만들게 된 가장 시초적인 사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이 기업 정경유착의 가장 선두적인 시발점이기는 했지만 그 뒤에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SK 노태우 사돈 특혜 사건, 뭐 이 사건이 지금의 SK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뭐 한보비리 뭐 등등 그 뒤로부터 다양하게 정경유착이 계속 한국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뿌리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카린 사건은요, 삼성의 계열사였던 한국비료를 통해서 이 사카린을 건자재로 속이고 밀수를 했고, 이것을 당국에서 적발한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이 논란이 커지고 부풀려져서 그 국회에서 그 유명했던 똥툭적 사건, 김두한 씨가 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의 해프닝을 만들기도 했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병철 회장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대와 대구대를 이 사카린 사건으로 인해 국가에 헌납하게 됐고, 지금 이 두 대학이 합쳐져서 영남대가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직도 박정희의 후손들이 관리하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의 배후를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사카린을 직접 제작했던 기업 몬산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몬산토의 사카린 밀수의 나비 효과로 인해 지금의 삼성이 탄생되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다, 발암물질이 아니다, 뭐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은 삼성당을 통해서 사카린을 팔아제끼기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 식약처에서도 독극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고, 그 유독성은 현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카린의 독성물질이 확인되기 전부터 저것을 몰래 밀수를 했고, 그리고 사카린을 삼성당을 통해서 무조건 팔았다라는 거. 이것의 오명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했다면 도대체 왜 밀수를 합니까? 밀수가 그렇게 떳떳한 거예요? 아니, 삼성이면 밀수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그리고 삼성의 리베이트 밀수 사건이 국민을 위한 밀수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한번 제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사카린이 독극물이 아니다라는 걸 200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과거에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과 연결시켜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극물도 아닌 걸 팔았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최근에 2000년대에 와갖고 밝혀진 사건을 어떻게 과거에 있는 것과 연결시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독성물질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물건을 팔았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옹호한다는 건 일단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과 옳은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자라는 거죠.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홍우 새끼네, 전라도 새끼네, 뭐 이러면서 뭐 또 삼성 댓글 알바들이 또 난리 쇼생 브루스를 또 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한두 번 당하냐? 그거 알아서들 하시고. 제가 이 지금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과 몬산토의 유착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당에서 지금의 CJ 제일제당까지 저것이 성장하기까지 몬산토의 힘과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입니다. 삼성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GMO 작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죠. 학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뿌리기 시작한다고. 자, GMO 학생, 몬산토 학생, CJ 학생, 이 장학생들을 앞세워가지고 현재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동화나 음모론적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문재인 정부가 뭐 들어섰다고 해서 저들의 뭐 속셈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아요. 저거 손 놓고 있는 거야. 예? 몬산토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그 전 정부가 들어섰던 유명 대학교를 통해서 장학금 주고요. 또 후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놈들이 젖줄을 먹고 자란 학생들, 당연히 몬산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 역시도 저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솔직히 진실되게 제가 말씀을 하자면 그냥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영주와 같은 위치다. 이걸 우리가 자각하고 잘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어리석지만, 제가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기르고 내가 심어서 내가 키운 작물,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물론 종묘의 독점으로 점점 저들의 씨앗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오긴 하겠지만, 꾸준히 자신들의 작물을 키운 사람이라면 저들의 씨앗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한편으로는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몬산토와 관련된 국내 내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토종 종묘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해충을 몰래 반입해서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이건 뭐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일단 맡기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현재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기술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최고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는요, 강대국의 기업들의 영향력과 관리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강대국 독점 글로벌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단독적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거대 공룡기업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벗어난 기업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기술력이 좋아도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도 이 범주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하청 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